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9월 22일쯤이면 이제 주분이 되죠. 벌써 입추는 8월 달에 벌써 지났는데 이제 완전 주분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좀 더우실 겁니다. 그래도 조금 그 오후 되니까 약간씩 선선해지면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건물에서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경이냐 아니면 관리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각종 어떤 정화조라든지 각종 복도 또는 어떤 간판 그리고 또 외벽 있죠. 그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 또는 지금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좀 생기게 되죠. 이제 그때 그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보실 때 외관을 지금 외관이라든지 어떤 구조를 갖다가 변경을 시키는 경우는 우리는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간판 같은 경우는 딱 탁자식으로 딱 붙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게 변경 사항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청에서 5개 광고물에 대한 제재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변경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걸 그 외관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들 때는 분명히 변경이 되는 거죠. 그건 확실한 사항인데, 이제 붙였느냐, 붙이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변경이냐, 변경이 아닌 관리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 정화조 시설 같은 경우에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해서는 부셔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이러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그 기능 향상을 위해서, 지금 뭐를 갖다가, 그 펌프를 갖다가 더, 만들어서, 우리가, 냄새가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량행위, 그 개량행위가 이게 관리에 속하지, 용도, 변경 부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는 통상적으로 좀 봅니다. 통상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그 개량 행위조차도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이게 용도 변경에 이게 포함시켜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합건물에 보면 여러분들 제 15조에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해놨는데 밑에 보면 개량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단수로 좀 언급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 집합 건물에서 있죠. 우리가 보면 어떤 공사를 하게 될 때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공사 대금을 빼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사기꾼 같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에는 보기 드물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거는 실제 건물 보존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또 기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설치물들을 이게 좀 달아가지고 소유자 입점주 분들에게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있는 실무진에 있는 관리소장님하고 일단 의논을 하고요. 저는 제가 봐도 이게 관리소장님들이 실제 주택관리사학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많은 경력이 있고, 경력이 없더라도 보면 그런 부분에 좀 해박하면서 법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아마 서로 의논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서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좀
신중하게 먼저 살펴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해야 될 부분은 관리위원회의 그런 사항들을 같이 한번 그 안건을 넣든 아니면 보고를 하든 그 사항을 갖다 서로 의논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해야 될 부분은 구청에 있잖아요. 반드시 한번 그 관리소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청의 담당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뭐 이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게 변경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면 이게 통상적으로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 어떤 그 곳에서 만약에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고 시청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시청 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계별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단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군데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법무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사무소라든지 집합 건물에 좀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신 변호사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통해서 이 부분이 그 변경 부분인지 공용 부분의 변경인지 아니면 관리인지 개량행위로서 이게 관리 부분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관리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좀 해보세요. 아셨죠? 그 의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자문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이렇게 구분 소유자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큰 빌딩들은 더 그래요. 그렇죠? 저도 뭐 대부분의 이렇게 관리단장을 맡고 있는 데들이 보면 다 큰 빌딩들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소유자분들 중에서 또는 입점주분들 중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굉장히 불쾌하신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이 그 정당하다 하더라도 공정한 절차를 갖다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절차를 먼저 그렇게 싹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주 입점주분들한테 여러분들 전체 그 밴드 같은데 이렇게 다 소유주 입점물 다 들어가 있는데 있죠. 그거 올려가지고 알려드려가지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또 궁금한 점은 그 운영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에 좀 여쭤보겠죠. 그러면 거기에 계신 격리 담당이라든지 시설팀 담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장님 선에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는 있죠. 어느 정도는 어떤 이렇게 분쟁거리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지금 그런 부분에 분쟁이 생기고 하느냐면 특히 판매시설이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관리단 조직 구성되어 있는 곳이 특히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각 여러 가지 운영사들이 있는데 특정한 운영사라든지 소유자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관리단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면 이게 중립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운영사 쪽에 있든 관련된 판매시설이든 간에 그런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거죠. 또 이게 본인이 중립을 지킨다는 사람이 또 솔직히
이 중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그 인간의 어떤 욕심이 분명히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또 중립도 지키지 않고 공개적 절차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소송으로 또 벌어지는 이제 악순환으로 가게 돼서 그 건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 각지에 지금 보니까, 특히 지금 판매 시설만 있는 곳들, 의 집합 건물들 있죠. 서울 경기권,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렇게 부산에 대부분이 많이 지금 이렇게 부산하고 여수하고 제주도라 저 인천 쪽하고 뭐 서울도 물론 있겠지만 그쪽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강원도 이쪽 속초 이런 쪽하고요. 자, 그런 곳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각 그 영업하시는 분들, 운영사분들 또는 판매 시설에는 영업하시는 영업장들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있죠. 각 영업장에 있는 운영사 대표들이나 운영사 실무진들이 모두가 좀 오시게 해가지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의 불편사항들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각 운영사별로 예를 들어서 서로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다 보면 물론 운영사들끼리도 서로 간에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의견 충돌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객들한테 상당히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물 보존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의견 제안을 하거든요.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를 하든 개선을 시키든 이런 방법을 제안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이렇게 하나씩 관리단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영업장도 잘 될 거고 그 소유자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단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는 거죠. 좀 그런 식으로 있죠. 판매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 약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관리단장이라는 사람 또는 관리위원회 뭐 이런 곳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그냥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반감이 가거든요. 그것이 아무리 있죠. 건물 전체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불편사항을 없게 해준다 하더라도, 각 운영사별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내 따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면서 그냥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게 관리단장이나 관리위원회 했던 분들 중에서는 물론 나이가 많이 들든 젊은 사람이든 꼰대 같은 사람이 있고 아주 유연한 자세로 모든 것을 뭐 사전에 의견 조율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그 나이를 불문하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 문화 사회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런 거는 이렇게 잘못됐고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좀 고쳐져야 됩니다. 왜 일방적으로 합니까? 뭐든지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고 의견 수렴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왜 해방을 놓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핀잔을 주다시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집합건물 전국 각지에 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또 싸우게 되죠. 반감을 가지게 되고 그럴 필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여러분들과 입점주 분들께서도
관리단에 조직 구성되어 있는 관리단장이나 관리위원분들한테도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관리단장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도 소유주 입점주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투명한 공개를 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항상 뭐든지 자료를 다 올려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의견 수렴 창구를 지금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지원센터가 일이 좀 많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건물 자체는 날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있죠.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이제 추분이 됩니다. 아마 9월 22일쯤인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추석도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조금 뒤에 이제 넉넉한 가을이 다가오면서 추수하는 이런 계절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서 소유자 여러분들 투자자로서의 좋은 있죠. 자산가치 향상이 되도록 하고, 영업장을 하시는 입점주 분들도 장사가 잘 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지원센터에 있는 직원분들도 노후가 많으신데 그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관리단에 있는 관리단장이나 관리위원분들도 각자의 생업대로 하시면서 가끔씩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좀 더 이제 맡아서 해주시는 거니까요. 좀 충실하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